아마니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일 내 새아들과 결혼할 것이다.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여성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남편 가족의 유산이 됩니다. 이 제도를 레비르 혼인 또는 처남 혼인이라고 합니다. 미망인이 된 여성은 죽은 남편의 남자 형제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가족에서 쫓겨나고 자녀를 잃으며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28세의 과부가 되어 동시에 4명의 남자 형제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아마니의 17년 인생입니다. 이것은 콩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아픈 현실입니다.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소유물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전통이 중요합니다. 제 이름은 아마니입니다. 지금 45살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17년 전 28세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키브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2 자녀가 있었습니다. 8살 아들 바하티와 5살 딸 네에마. 키브웨는 32세였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없었고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모였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고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키브웨의 가족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남자 형제. 큰형 캄발레는 43였고 결혼했으며 2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째 형 마시카는 35세였고 그도 결혼했으며 3 자녀가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 니욘지마는 25세였고 미혼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시아버지 부아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엄격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마니, 울지 마라. 내일 아침 새 아들과 결혼할 것이다.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할아버지와 삼촌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비르 혼인이다. 전통이 그렇다. 남편이 죽은 여자는 남편의 남자 형제들의 아내가 된다. 너는 이제 캄발레, 마시카, 니온지마의 아내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될 수 있다. 2번째 아내가 될 것이다. 전통이 그렇다. 거부할 권리가 없다. 다음 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의식이라고 하기도. 마을 어른들만 모였고 몇 가지 기도를 읽었고 시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여자다. 캄발레, 마시카, 니온지마의 책임 아래 있다. 3 남자 형제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무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는 완전한 악몽이었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캄발레의 집인가요? 마시카의 집인가요? 니온지마는 미혼이어서 아직 집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캄발레의 집에서, 2일은 마시카의 집에서, 2일은
니온지마와 함께 지낼 것이다. 니온지마에게 집을 세워줘오라.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저와 함께 이사해야 했습니다. 3일마다 다른 집으로 끊임없이 첫날 밤 캄발레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 자와디가 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 캄발레는 그날 밤 제게 전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집은 두 방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3일 후 마시카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 프라하는 더 차갑습니다. 내 집에 머물 거라면 조용히 하고 일하고 아이들을 통제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시카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내일 밭에 와서 일해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니온지마에게 갔습니다. 그는 미혼이어서 가족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오두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니온지마를 여기서 섬길 것이다. 첫 달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불행했습니다. 3일마다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학교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집에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감발레의 집에서, 목요일, 금요일, 마시카의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 니온지마의 오두막에서 각 집에서 다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캄발레의 집에서 저는 두 번째 아내로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자와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청소, 요리, 밭일만 했습니다. 캄발레는 저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달 끝에 어느 날 밤 제게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했고 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왔습니다.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 같았습니다. 마시카의 집은 더 나빴습니다. 아내 프라하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빨리 일해, 더 잘 청소해, 아이들 조용히 시켜. 마시카는 아내 앞에서 저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을 때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니, 이것은 네 선택이 아니었고 내 선택도 아니었다. 하지만 전통이 그렇다. 기브 외의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너는 가족의 일부다. 마시카는 6개월째에 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밭에 갔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와서 아무 말 없이 했고 갔습니다. 그 후 다시는 없었습니다. 마치 한 번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니온지마는 가장 어렸고 미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가장 많이 이야기한 형제였습니다. 아마니, 나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전통이 그렇다고 해. 내가 거부하면 가족에서 쫓겨난대. 니온지마는 9개월째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즉, 진짜로 결혼했습니다. 미혼이었기 때문에 저를 진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캄발레와 마시카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첫 해는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바하티와 네에마는 계속 엄마, 왜 계속 이사해요? 왜 우리 집이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9살 아들에게 아빠가 돌아가셨고 이제 새 삼촌이 모두 아빠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른 아내들과 사는 것이었습니다. 캄발레의 아내 자와디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음에도 남편과 이야기할 때 저를 무시했습니다. 요리할 때 저에게 가장 나쁜 음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와디, 저도 여기 살고 있어요. 조금 존중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존중? 너는 내 집에서 원치 않는 이방인이야. 남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하지만 전통이 너를 여기 강요했어.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날 싸웠습니다. 캄발레가 집에 왔을 때 자와디가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캄발레는 저에게 돌아서서 다시 내 아내를 화나게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와디의 집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마시카의 아내 프라하는 달랐습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저를 노예처럼 사용했습니다. 아마니, 이것 가져와. 아마니, 저것 해. 아마니, 밭에 가. 어느 날 마시카가 집에 왔을 때 프라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니는 게으르다.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마시카는 아내를 믿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나요? 네에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집에 손님이기 때문이야. 원치 않는 손님들. 니온지마의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저를 진짜 아내처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캄발레와 마시카는 니온지마가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캄발레가 니온지마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니는 내 특별한 아내가 아니야. 그녀는 우리 모두의 아내야. 너무 가까워지지 마. 니온지마가 화를 냈습니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캄발레가 더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막내 동생이야. 우리 형들이 더 많은 권리가 있어. 줄을 서. 그날 저는 제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세 남자 형제 사이의 권력 투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5살입니다. 아들 바하티는 25세이고 결혼했습니다. 딸 네에마는 22세이고 그녀도 결혼했습니다. 세 남자 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캄발레는 57세이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마시카는 52세이고 그도 약합니다. 니온지마는 42세이고 여전히 강하지만 이제 다른 여자와도 결혼했습니다. 네, 니온지마는 5년 전 마을에 다른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저와 샨탈. 샨탈은 28세이고 아름답고 젊습니다. 이제 니온지마는 샨탈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늙었고 샨탈은 젊습니다. 당연합니다. 캄발레와 마시카는 이제 저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늙었고 그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냥 집에 살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이것은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후회합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키브웨가 죽었을 때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새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속하지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3일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 끊임없이. 바하티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어느 집에 있는지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에마는 우울증에 빠졌고 15세에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이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거부했다면 시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집도 돈도 없이 혼자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레비르 호니는 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구했습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을 봅니다. 일부는 여전히 같은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남들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저항합니다. 도시로 도망칩니다.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통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딸 네에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절대 레비르 혼인을 받아들이지 마. 도망쳐 도시로 가. 자유로워져. 내 인생을 나처럼 살지 마. 네에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겪은 일 때문에 저는 이 전통을 영원히 거부할 거예요. 좋습니다. 적어도 제 딸은 자유롭습니다. 아마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17년 동안 4명의 남자, 형제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선택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레비르 호니는 콩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유산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리지만 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거부하고 도망치고 투쟁합니다. 아마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면 딸 네에마는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